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산 실무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한번 참조만 하십시오. 파산 변제 실무상, 배당 실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그동안 16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요즘 이제 신한은행 직원들이 태클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의 실무는 어땠냐면 환가를 580만 원 했다고 이제 하면 관제인 보수를 한 150만 원 정도 결정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430만 원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예납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편입을 하죠. 그래서 480이 되죠. 근데 채무자가 이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거에 이제 무슨 재화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574만 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체납전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 전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단 채권이죠. 이럴 때 통상 관제인은 재단 채권 승인 시 관제인 보수 150, 양도소득세 574만 원을 적고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재단 채권 승인 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재단 채권자 적고 관제인 변호사 땡땡땡. 이때 이제 보수 결정을 첨부해 주죠. 관제인 보수 150. 그다음에 국세는 땡땡 세무서 양도소득세 574만 4,340원. 합치면 이제 720. 사실은 재단 채권을 승인을 받은 거죠, 여기. 어떻게 승인을 받았냐. 관제인 보수 150이고, 국세에 이 사람이 지금 체납된 게 57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납된 거 맞다라고 일단 판사가 승인을 해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자격이 된다. 재단 채권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총 630만 원은 환가 580. 아까 이제 환가한 금액은 580 플러스 예납금이 이제 5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제인 보수 15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관제인 보수는 재단 채권하고 안분 비례가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예요. 일단 가장 먼저 띄워놓고 생각하죠. 나머지 재단 채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은 서로 안분 비례를 합니다. 채권액에 따라서. 근데 관제인 보수는 이미 보수 결정이 나 있고 보수의 최우선성이기 위해서 일단 이건 뭐 관제인이 어떤 보수기 때문에 일하는 비용이죠. 먼저 변제를 해줍니다. 150만 원을. 나머지 480만 원으로 재단 채권 변제를 하면 아까 574만 원에 480만 원을 나누면 이제 약 83%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재단 채권 변제표를 작성해서 승인 받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실은 같은 2장에 있고 같은 다음 페이지 있죠. 1페이지 있고 여기 2페이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 채권 최후 배당표에 1번, 순번 배당에 참가시킬 재단 채권자 하나죠. 관제인 보수 빼고. 왜냐면 관제인은 배당을 받지는 않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뿐이죠. 근데 그 재단 채권자 중에서는 안분해서 배당을 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세 하나 빼니 없죠. 570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은 574만 4,340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480만 원을 배당하면 83.56%의 배당률이 나와요. 배당은 실제 배당 받는 건 이제 똑같죠. 480만 원, 480만 130원. 480만 130원. 이게 이제 그동안의 실무였는데 은행 직원은 요게 좀 말이 안 된다. 양도소득세를 570 자기네가 보기에는 재단 채권으로서의 자격 및 실제 송금하는 건 480인데 여기에 574만 원을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좀 여기에 이걸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 직원은 재단 채권 승인 허가 시 최초 체납된 574만 원으로 승인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최종 지급되는 480만 130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므로 그것으로 승인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앞의 재단 채권 승인 허가를 생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단 채권 승인 허가는 이 채권이 재단 채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판사가. 그래서 자격이 돼 승인 오케이. 근데 실제로 얼마 줄지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당을 해봐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단 채권 승인 허가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하면 이제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제가 이제 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재단 채권 최후 배당표를 짜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관제인 보수도 배당에 참가시킬 재단 채권자죠. 일단 관제인도 써요. 여기다 관제인 변호사 땡땡땡 복세도 쓰고. 다만 순위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150인데 관제인은 배당률이 100%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50에서 여기 이제 530이 들어왔죠. 530에서 630, 150이면 480이죠. 국세. 그죠? 원래 574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83.5%, 5%.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지급되는 거하고 딱 맞죠. 결국 표를 통해서 관제인은 채무자가 신고한 최초의 액수를 토대로 변제, 배당 과정을 보여주려는 입장이고, 그쵸? 쭉, 일단 이게 574만 원부터 보자. 거기 이제, 그렇지만 은행은 배당 지급이 실제로 세무서에 송금해주는 금액으로 그걸 토대로 재단 채권 승인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뭐 같은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좀 더 고민을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실무가 좀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태클을 거니까 직원들도 제가 배당을 직접 해보니까 직원들도 좀 얘기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태클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가를 했는데 재단 채권만 변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요즘 한 4~5건씩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짚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덜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